네, 이번에는 폴리메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너무 일찍 진로를 결정하도록 강요당하는 아이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9월 한글판으로 나온 책인데요. 폴리메스, 와카스 아메드가 쓴 책인데요. 안드로메디안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뭐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빌어먹는다. 그다음에 뭐 그런 속담을 그런 말을 정면으로 비판한 책인데요. 2019년 원작은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바로 폴리메스죠.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찍 진로를 결정하도록 강요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장 노동자를 길러내는 교육에서 출발해서 교과를 분절적으로 익히는 현대의 교육 제도는 사회에 만연한 전문화 시스템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경향이 굉장히 심화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일찌감치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들을 응원하고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결과 다방면에서 재능이 많은 학생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능성을 놓치고 그 다음에 좌절과 혼란,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한 가지 재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직업을 선택하려면 한 가지를 잘해야 되니까 직업 선택의 조건 중에서 그러니까 다방면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매진해야 되는 분야를 너무 이른 시기에 선택하니까 다양한 열정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 이렇게 강요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 매우 뛰어난 다수의 영재들은 하나의 특정 분야에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매우 일찍부터 격려를 받는다. 아니, 거의 강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정 가운데 하나만 골라. 그래야만 더 일찍부터 그 하나를 파고들어야만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주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열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도 하나만 골라 이렇게 학부모와 교사들이 강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폴리메스, 다중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 폴리메스들은 그런 영재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영재들에게도 똑같은 그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강요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 책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반 성인으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아이들이 어떤 우울증을 겪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개발한 인지과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랜드 스피로는 학교가 학생들의 폴리메스 기질을 억압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개발한 교육학자인 랜드 스피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매우 유연하다. 세상을 하나의 학문적 경계 안에서 보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이해하는 능력과 유연성과 창의성을 타고난 아이들을 시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다형 문제와 주입식 교육, 분과 학문으로 무장한 학교다. 네. 오늘날 학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육학자들은
어떤 교육학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나마 그래도 지금의 교육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나마 보편적이며, 그나마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지금의 학교 교육이 다수를 그렇게 교육하는 방법은, 공교육은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폴리메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일찍 아이들이 하나의 진로로 강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특목고나 무슨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하나의 진로를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유도한다. 뭐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가 진로가 뚜렷해가지고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어떤 확실한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입학사정관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사교육에서도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물론 어렸을 때 자기의 진로가 분명히 있는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진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진로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폴리메스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냐, 너 진로가 뭐냐, 너무 이렇게 강요적으로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양한 이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를 탐색해서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를 여러 가지로 탐색을 해서 결정을 해라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게, 열어주는 게 더 현명하다고, 현명한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학생들에게 진로가 없으면,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학생들도 내가 아직 분명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진로는 내가 결정한다. 다만 여러 가지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 과정이 바로 학창 시절이다. 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교사들 입장에서도 너무 진로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로가 분명하지 않고 꿈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탐색하는 시기이니 불안하거나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나 교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기 주도적으로 마음껏 탐색을 해서 고르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